저는 50대 중반의 결혼 생활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각자의 루틴대로 움직이고 식사는 함께 하지만 대화는 없었으며 밤이 되면 각자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다 불을 끄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서로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무감각해졌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마취제가 우리 사이를 조용히 얼려버린 것이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이 감각을 압니다. 젊은 시절 가슴이 두근거리던 그 사람이 이제는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 낯선 감정 앞에서 당혹스러워하거나 체념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용히 포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선택이 얼마나 섣부른 것인지를 이후의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제가 변화를 시작한 계기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혼자 베란다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아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내 옆에 있으면서도 아내의 내면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당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우리 사이에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살짝 열어준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하나의 작은 습관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아내에게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어색해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냐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짧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대답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끝까지 듣고 맞장구를 치거나 함께 작은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뚝뚝하던 아내의 대답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예쁜 꽃을 봤다는 이야기, 오래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 점심에 먹은 음식이 맛있었다는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저에게 같은 질문을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 단 10분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서 저는 아내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노을 지는 하늘을 유독 좋아한다는 것, 어린 시절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형편이 되지 않아 포기했다는 것, 가끔 혼자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몰랐던 이야기들이 그 짧은 대화 속에서 하나씩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결혼 초에 아내를 처음 알아가던 그 설렘이 희미하게나마 다시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알아가는 과정에서 설레게 됩니다. 시니어 부부 사이의 설렘이 사라지는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서로를 알아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했으니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관계는 성장을 멈춥니다. 그러나 사람은 매일 조금씩 변합니다. 어제의 아내와 오늘의 아내는 다른 사람입니다. 어제의 남편과 오늘의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매일 새롭게 알아가려는 태도를 가질 때 그 관계 안에는 언제나 새로운 감정이 자랄 수 있는 여백이 생깁니다. 저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비싼 선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매일 밤 서로의 하루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사이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그 습관이 자리를 잡고 나서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고 꾸준한 관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을 이어가다 보니 또 다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대화는 늘었지만 저는 여전히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오랜 친구와 갈등이 생겼다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 친구가 잘못한 것 같다. 앞으로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면 어떻겠냐는 식의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들어주면 안 되냐고요. 그 말이 저에게 작은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내를 도우려 했는데 아내는 도움을 원한 것이 아니라 공감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시니어 남녀 사이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엇갈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성은 문제를 들으면 해결하려 하고 여성은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 차이는 나이가 들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는 서로 바쁘게 살아가느라 이 엇갈림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쳤지만 시니어가 되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갈등도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아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제 안에서 일어나는 충동을 의식적으로 억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해결책을 내놓고 싶은 충동, 조언을 하고 싶은 충동, 비슷한 내 경험을 꺼내고 싶은 충동. 그 모든 충동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듣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가만히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들어주기 시작하자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고 표정이 밝아졌으며 이야기를 마친 뒤 당신한테 말하고 나니 한결 편해졌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결해 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끝까지 들어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내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경청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행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전해질 때 상대방은 이 사람 앞에서는 나를 감추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 안도감이 쌓이면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이면 친밀감이 됩니다. 시니어 부부 사이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감정이 아니라 더 깊어진 신뢰와 친밀감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남성인 제가 먼저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많은 시니어 남성분들이 자신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밥도 먹이고 생활비도 되고 큰 다툼도 없으니 괜찮은 부부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과 좋은 것이 다릅니다. 갈등이 없다고 해서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만들어집니다. 그 감정적 연결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아내가 오늘 힘들었다고 말할 때 왜 힘들었냐고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많이 힘들었겠다고 먼저 받아주는 것. 아내가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때 별것 아니라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이 얼마나 아내의 마음을 무겁게 했는지를 함께 느껴주는 것. 이 작은 태도의 차이가 관계의 온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저는 지금도 완벽하게 잘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가끔은 충동적으로 해결책을 내놓기도 하고 이야기 도중에 제 생각을 끼워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의 표정을 보면서 다시 자세를 고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쳐나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느낍니다. 관계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시니어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경청을 배우고 나서 저는 또 하나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듣게 되었는데 정작 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세대 남성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으로 배웠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외로워도 내색하지 않으며 고마워도 쑥스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그 오랜 습관이 몸에 깊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아내 앞에서 솔직한 감정을 꺼내놓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전환점이 된 것은 제가 건강검진에서 작은 이상 소견을 받았던 날이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하는 순간 묘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하려다가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검진 결과가 좀 신경 쓰인다고 나이가 드는 게 실감나서 마음이 좀 무겁다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가슴 안쪽까지 전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온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살았다는 것을. 강한 척하느라 약한 모습을 숨기고 덤덤한 척하느라 두려운 마음을 혼자 사귀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중요한 감정을 나누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니어 남성들에게 감정 표현은 단순히 관계를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오래 살아온 남성들은 어느 순간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외로움인지 피로함인지 그 경계가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그 흐릿함이 관계 안에서는 무뚝뚝함으로 거리감으로 때로는 무관심으로 읽힙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남편은 그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을 뿐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작은 것부터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맛있으면 맛있다고, 아내의 웃는 모습이 좋으면 좋다고, 오늘 당신 덕분에 마음이 편했다고. 처음에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쓰지 않던 근육을 처음 움직이는 것처럼 어색하고 뻣뻣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냐며 손사래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어색함은 자연스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자 아내도 더 솔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하지 못했던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무뚝뚝할 때 서운했다는 것,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도 말을 꺼내기가 두려웠다는 것.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는 쉽지 않았지만 끝나고 나서 우리 둘 다 한결 가벼워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나누는 것은 부부 사이의 공기를 바꿉니다. 각자의 감정을 혼자 안고 사는 부부와 서로의 감정을 함께 나누는 부부는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관계를 살아갑니다. 전자는 같은 집에 사는 두 명의 개인이고 후자는 하나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시니어가 되어서 새삼 동반자의 의미를 배우게 된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정 표현이 익숙해지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고마움을 자주 표현할수록 관계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들에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보이는 존재라는 것을 느낍니다. 오랜 부부일수록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작은 고마움을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저는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나누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무렵 저는 우리 부부 사이에 또 다른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문제였습니다. 은퇴 이후 함께하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오히려 갈등이 생기는 부부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도 은퇴를 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그 말의 의미를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수십 년간 자신만의 생활 리듬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전에 집안일을 마치고 나서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 오후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시간, 친구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아내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일 집에 있게 되면서 그 리듬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도 없이 아내 옆을 맴돌았고 아내가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같은 공간에 있었으며 아내가 혼자 있고 싶은 순간에도 무심코 말을 걸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항상 옆에 있으니 숨이 막힐 때가 있다고. 그 말이 처음에는 상처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려고 노력하는데 숨이 막힌다는 말이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의 말이 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와의 관계를 끊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는 지극히 당연하고 건강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필요는 더 섬세해집니다. 오랜 세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모든 시간을 함께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사이라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시니어 부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붙어 있으려 하면 서로가 답답해지지만 연결되어 있으면 떨어져 있는 시간도 관계의 일부가 됩니다. 저는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각자의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따로 산책을 나가거나 도서관에 가거나 오래된 지인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가 혼자 집에 있는 그 시간 동안 아내는 자신만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가 집을 비웠다가 돌아오면 아내의 표정이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반가움이 느껴졌습니다. 항상 옆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던 반가움이었습니다. 거리가 그리움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연인 사이에서나 쓰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부부 사이에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일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때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대화가 더 풍부해집니다. 오전에 각자 다른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저녁 식탁에 앉으면 서로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생깁니다. 그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부부 사이에 생동감이 돌아옵니다.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저는 아내의 관심사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오래전부터 수채화 그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먼저 권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같이 문화센터에 가서 수업 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내가 수채화 수업을 시작하고 나서 달라진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수업이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 배운 것들을 신이 나서 이야기했고 직접 그린 그림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들을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아내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배우자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 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동반자 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내의 수채화 그림이 하나둘 늘어가면서 우리 집 한쪽 벽에 아내의 작품들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그림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단순히 예쁜 그림이어서가 아니라 그 그림 하나하나에 아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축소되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그동안 미뤄두었던 자신만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아내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저도 오랫동안 마음 한켠에 품어두었던 것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글쓰기를 좋아했지만 바쁜 일상 속에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노트 한 권을 사서 매일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 문득 떠오른 생각, 아내를 보면서 느낀 감정들을 짧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글쓰기가 저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정리하다 보니 아내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는지가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힘이 생기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많은 부부 갈등이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아내가 이렇게 해주었으면, 남편이 저렇게 변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결국 서로를 향한 불만으로 쌓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상대방에서 자신에게로 돌리는 순간 관계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이 관계에 임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게 되면 상대방의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날카로운 말 뒤에 숨어있는 외로움이 보이고 아내의 침묵 뒤에 담긴 기다림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시니어 부부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배우자가 되려는 노력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동반자가 되려는 의지입니다. 완벽함을 목표로 하면 작은 실수 하나에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만 더 나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임하면 실수도 배움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 관계를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갑니다. 또한 저는 이 시기에 부부 사이의 신체적 친밀함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이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가벼운 손잡기, 어깨를 토닥이는 것, 눈을 맞추며 미소 짓는 것과 같은 작은 신체적 표현들이 감정적 연결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 전달되지 않는 온기가 손끝과 눈빛을 통해 전해질 때 그 온기는 어떤 말보다 깊이 가슴에 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한 가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가 식어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거리는 오랜 세월이 쌓아온 추억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추억 위에 새로운 온기를 더하는 것은 생각보다 먼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의 눈을 바라보며 오늘 어땠냐고 묻는 것,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고맙다는 말을 꺼내는 것, 그 작은 시작이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첫 페이지가 됩니다. 시니어 로맨스는 젊은 시절의 로맨스와 다릅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두근거림보다는 잔잔하고 깊은 안도감으로 찾아옵니다. 오래된 노래를 함께 흥얼거리는 것, 손을 잡고 천천히 동네를 걷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는 것. 그 평범한 순간들 안에 시니어 로맨스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의식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더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도 아내와 저녁을 먹고 나서 함께 짧은 산책을 했습니다. 특별한 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같은 속도로 걸으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저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아름답다는 말보다 마음이 편하다는 그 말이 우리가 쌓아온 시간의 진짜 결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오늘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되어 익숙해진 얼굴 안에 아직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려는 마음 하나가 두 사람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다른 빛깔로 물들여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